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1월 1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FMC 결과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38% 상승 마감, 나스닥은 0.48% 상승 마감, S&P 500은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날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겠죠. 이 다음날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1일날 11월 1일 나오는 이제 현지 시간이죠. 11월 1일 나오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면서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은 당국자가 국제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금융 환경을 긴축시켜 연준의 일을 돕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이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과 거의 같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10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는데요.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2.9% 올라서 9월달 직전월의 4.3%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역성장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는 3개월 연속 떨어졌고 컨퍼런스 보도가 집계한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6이었는데 전달에는 이제 104.3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떨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100보다는 좀 우뚝게 나온 모습이고요. 임금 등 고용 비용도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1.1% 올랐고요. 2분기와 시장 예상치가 1.0%였는데 이거보다는 많이 좀 웃돌게 나왔고 작년 대비로는 4.3% 올라서 전분기에 4.5%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작년에 같은 기간 기록한 5%대 상승률보다도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용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연준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이날 나온 기업들은 실적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주가는 강보합세를 마쳤고요. 제트블루의 항공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 밑돌면서 10% 이상 하락했고 캐터필라도 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약간 높은데 그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사료 판매 업체 추이의 주가도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이 반려동물 사료 판매 업체 추이는 4% 이상 오른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엔비디아이가 0.93% 이렇게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해주면서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지수는 0.96% 상승 마감했습니다. AMD가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서 2.41% 상승했고요. 인텔이 2.27, 퀄컴 1.08, TSMC 0.29, ARM도 2.90%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1.76% 상승을 했고요. 200.84달러로 하루 만에 200달러를 복귀하는 모습이었고요. 니콜라는 3.85%, 리비아는 3.18%, 루시드는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주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유로존 성장 둔화 등 호재와 악재, 호황제가 겹치면서
혼주세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상승했지만 영국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격화에도 중국과 유럽 등 경제 지표 부진으로 원유 수요가 둔화된 데다가 또 공급 차질 우려 완화 등에 의해서 하락 마감했는데 WTI는 81.02달러 1.5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 금값 또한 중동 분쟁 격화 등의 사거래일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온스당 2005.60 0.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코스피는 2272.99포인트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빠졌네요. 2차전지 하락, 2차전지 반도체들이 하락하면서 특히 2차전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또한 중국 경기 이축 등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3,28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69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갔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관련 이사의 결정 연기 소식에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갔고요.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해 나왔는데 화장품 업계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 속에서 아모레퍼시픽, 코스RX 지분 추가 인수 효과 속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36.10포인트 2.78% 하락 마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하락 등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빈대가 전국으로 확산 우려 속에 관련주로서 경남제약은 이제 진드기 기피제를 판매 중으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경남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이니아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니아 협력업체 특별자금 지원한다는 소식에 대우 이니아 그룹 정상화 기대감 지속 속에 이니아가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이었고요. 엘컴텍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등 중동 불안 지속에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 관련주로서 지속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뷰티스킨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화장품 업계 제품 가격 인상 등의 화장품 관련주로서 뷰티스킨이 급등이 나왔고 코스나인도 급등이 나왔는데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계 제품 가격 인상 속에 또 코스나인이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시 편입 추진 소식에 또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코스나인이 김포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또 서울시 편입 김포 관련주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ISE 커머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모멘텀 지속에 ISE 커머스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